우리는 쿠팡 없는 삶을 상상하지 못합니다. 오늘 주문하면 내일 새벽에 문 앞에 놓이는 그 기적 같은 속도 말이죠. 하지만 여러분,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로켓 배송의 편리함이 사실은 대한민국 경제의 숨통을 조이는 로켓 미사일이 되어 돌아오고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가장 사랑받는 기업이 가장 위험한 통상 전쟁의 화약고가 된 역설, 지금부터 그 민낯을 파헤쳐 봅니다. 그런데 이 모든 비극은 숫자 하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97%. 여러분은 이 숫자를 보고 어떤 기분이 드십니까? 만약 여러분이 100만 원을 벌다가 다음 달 갑자기 통장에 3만 원만 찍힌다면 그걸 단순한 부진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건 재앙입니다. 쿠팡이라는 거대한 로켓에 지금 바로 그 재앙이 닥쳤습니다. 대한민국 이커머스의 절대 강자, 누구도 넘볼 수 없을 것 같았던 쿠팡의 작년 4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무려 97%나 증발했습니다. 말이 좋아 급감이지 사실상 영업이익이 공중분해된 겁니다. 115억 원이라는 돈, 우리 같은 개인에게는 큰 금액이지만 분기 매출만 10조 원을 넘기는 공룡 기업에게는 이빨 사이에 낀 고춧가루보다 못한 수준입니다. 더 충격적인 건 당기순이익입니다. 377억 원의 적자를 기록하며 결국 적자 전환이라는 성적표를 받아들었습니다. 로켓은 궤도에 오르기도 전에 연료가 바닥나 추락하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제가 15년 동안 수많은 기업의 명멸을 지켜봤지만 이렇게 화려한 잔치가 끝나자마자 단숨에 지옥으로 떨어지는 케이스는 흔치 않습니다. 지금 쿠팡 주식을 들고 계시거나 매달 와우 멤버십 비용을 지불하는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과 일상이 달린 문제입니다. 단순히 운이 안 좋았다는 말로 넘어가기엔 이 숫자가 주는 경고가 너무나도 날카롭습니다. 그동안 쿠팡은 압도적인 편리함을 무기로 우리 삶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오늘 주문하면 내일 새벽에 도착하는 기적을 위해 수조 원의 돈을 불살랐죠. 우리는 그 불꽃놀이를 즐기며 쿠팡이 영원할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불꽃이 꺼진 자리에 남은 건 싸늘한 적자의 재뿐입니다. 쿠팡이 자랑하던 로켓 배송의 엔진이 왜 갑자기 멈췄을까요? 단지 경기가 불황이라서 사람들이 소비를 줄여서일까요? 수석 분석가인 제가 데이터의 이면을 뜯어본 결과 진짜 범인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쿠팡이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며 숨겨왔던 구조적인 결함이 드디어 한계치에 도달한 겁니다. 로켓의 외벽에는 이미 우리가 상상도 못할 정도로 큰 균열이가 있었습니다. 이 균열은 대한민국 내부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저 멀리 바다 건너 대만에서부터 시작된 아주 기분 나쁜 징조였습니다. 쿠팡이 필사적으로 감추려 했던, 하지만 결코 숨길 수 없었던 그 치명적인 구멍의 실체는 무엇일까요? 이 비밀이 밝혀지는 순간 여러분은 쿠팡 앱을 켜는 것이 두려워질지도 모릅니다. 그 치명적인 구멍은 생각보다 훨씬 더 가까이 그리고 더 깊게 파여 있었습니다. 우리가 쿠팡의 편리함에 취해 새벽 배송의 기적을 즐기는 동안 대만에서는 이용자 20만 명의 개인정보가 고스란히 밖으로 새어나가는 대형 사고가 터졌습니다. 이름, 이메일, 전화번호는 물론이고 집 주소와 상세한 주문 기록까지. 로켓의 조종실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유리창을 누군가 망치로 깨뜨린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소름 끼치는 대목은 그 다음에 이어지는 쿠팡의 태도입니다. 사고가 터지자마자 그들은 유출 증거가 없다며 단호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자신들의 보안 시스템은 흠집 하나 없는 완벽한 방패라고 국민을 안심시켰죠. 하지만 며칠도 지나지 않아 정보 관리에 심각한 결함이 있었다는 사실이 백일하에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기업이 고객의 신뢰를 잇는 순간은 실수를 저지를 때가 아닙니다. 그 실수를 확인한 순간에도 거짓으로 은폐하려 할 때 비로소 신뢰는 바닥으로 추락하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시스템 오류가 아닙니다. 고객을 대하는 태도의 파산입니다. 데이터는 현대 기업의 심장입니다. 그런데 심장에 큰 구멍이 났는데도 괜찮다고 말하는 의사를 여러분은 믿을 수 있습니까? 이미 골물대로 곪은 상처가 대만이라는 곳에서 먼저 터져버린 셈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쿠팡이 과연 대만에서만 이런 식으로 정보를 관리했을까요? 한국의 이용자 데이터는 과연 이들만의 철통 보안 속에 안전하게 보관되고 있다고 장담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정말 안전한 곳에서 결제를 하고 있는 걸까?
실내에 금이 간 로켓은 이제 작은 외부 충격에도 궤도를 이탈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이 사태는 단순히 개인정보 유출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구멍난 로켓은 이제 대한민국 정부라는 거대한 암초를 정면으로 들이받게 됩니다. 쿠팡이 20만 명의 개인정보라는 댐을 스스로 무너뜨리자 그 뒤에 숨겨져 있던 쿠팡에 더 추악하고 거대한 민낯들이 줄줄이 비엔나 소시지처럼 딸려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공정거래위원회와 정부는 이미 칼을 갈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쿠팡이 누려왔던 그 독점적인 지위, 그 뒤에 감춰진 불공정의 실체가 이제 막 껍데기를 벗으려 합니다. 자, 그렇다면 정부가 던진 이 과징금이라는 경고장은 과연 쿠팡을 멈춰 세울 수 있을까요? 아니면 쿠팡은 더 큰 권력을 향해 방어막을 치기 시작할까요? 그렇게 터져버린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둑은 결국 쿠팡이 그동안 쌓아온 불공정이라는 거대한 호수를 터뜨리는 방아쇠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로켓 배송의 그 경이로운 속도를 유지하기 위해 누군가는 반드시 그 비용을 감당해야 합니다. 쿠팡은 그 비용을 어디서 조달했을까요? 바로 자신들의 등에 올라탄 납품업체들의 고열이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에 22억 원이라는 과징금 경고장을 던진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쿠팡은 1위 사업자라는 그 막강한 지위를 칼처럼 휘둘렀습니다. 자신들의 이익률이 떨어지면 납품업체의 광고비를 강요하고 수수료를 멋대로 떠넘겼습니다. 말이 좋아 협력이지 사실상 우리랑 장사하고 싶으면 돈 내놔라는 식의 갈취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성장을 위해 파트너의 피를 수혈받아 버티는 방식, 이건 혁신이 아니라 착취입니다. 제가 경제 분석가로서 수많은 유통 공룡들을 봐왔지만 이런 식의 갑질은 결국 생태계 전체를 무너뜨리는 독이 됩니다. 쿠팡은 억울하다고 항변합니다. 이건 효율적인 경영이고 글로벌 기준이다 라고 말이죠. 하지만 22억 원이라는 숫자는 단순한 벌금이 아닙니다. 국가가 공식적으로 당신들의 방식은 틀렸다고 선언한 파산 선고나 다름없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과징금 22억, 쿠팡에게는 껌값도 안 되는 이 금액이 왜 그토록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을까요? 그건 바로 이 제재가 단순한 국내 규제의 끝이 아니라 쿠팡이 숨겨왔던 또 다른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열쇠였기 때문입니다. 쿠팡은 이제 이 규제를 피해가기 위해 우리가 상상도 못할 아주 위험한 전략을 짜기 시작합니다.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는 대신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전체를 볼모로 잡는 거대한 도박을 준비한 것이죠. 56. 쿠팡이 정부의 칼날을 피하고자 가장 먼저 손을 뻗은 곳은 어디였을까요? 그들은 자신들의 공장이 있는 곳도 배송 캠프가 있는 곳도 아닌 저 멀리 태평양 건너 워싱턴의 실력자들을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로켓의 연료를 대한민국이 아닌 미국 정치권에서 채우겠다는 이 무시무시한 계획의 정체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이제부터는 단순한 갑질 문제를 넘어선 소름 돋는 국제전이 시작됩니다. 착취의 그림자가 드리운 곳은 납품업체의 장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로켓의 엔진을 실제로 돌리는 가장 중요한 부품, 바로 사람의 근육과 땀방울에도 지독한 가시가 돋아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쿠팡의 물류센터를 한 번이라도 본 적이 있으십니까? 잠들지 않는 그 거대한 창고 안에서 수만 명의 노동자가 기계처럼 움직입니다. 그런데 쿠팡은 이들의 땀의 대가인 퇴직금마저 아끼려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일용직 근로자들에게 불리하게 취업 규칙을 바꿔서 1억 2천만 원이라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매출 30조 원을 바라보는 기업이 일선 노동자의 퇴직금 몇 푼을 아끼려 꼼수를 부렸다. 이건 단순한 경영 실수가 아니라 기업 윤리의 파산입니다. 제가 늘 강조하지만 사람을 비용으로만 보는 기업은 결국 그 사람에 의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로켓 배송의 그 환상적인 속도는 사실 노동자의 휴식 시간과 정당한 대가를 연료로 태워 만든 신기루였던 셈이죠. 내부에서는 노동자의 눈물이 흐르고 외부에서는 파트너의 비명이 들리는 상황. 이제 로켓은 안팎으로 타오르는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보통의 기업이라면 여기서 고개를 숙이고 수습에 나섰을 겁니다. 하지만 쿠팡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반성 대신 탈출을 선택했습니다. 대한민국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판 자체를 뒤집어버릴 거대한 우방을 소환하기로 한 겁니다. 쿠팡은 조용히 짐을 싸서 국경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 워싱턴 DC, 미국 권력의 심장부인 하원 청문회장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대한민국 법원과 공정위의 칼날이 목 끝까지 차오르자 쿠팡이 꺼내든 마지막 카드는 무엇이었을까요? 이제부터 보실 내용은 여러분의 상식을 완전히 파괴할 겁니다. 쿠팡이 과연 어느 나라 기업인지 그 정체성이 뿌리째 흔들리는 충격적인 장면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미국 의회에서 벌어진 그 기묘한 청문회, 그곳에서 쿠팡은 한국을 향해 어떤 칼날을 갈고 있었을까요? 그 소름 끼치는 배신의 서막을 지금 공개합니다. 드디어 로켓의 국적이 드러나는 순간이 왔습니다. 여러분, 쿠팡은 어느 나라 기업입니까? 우리 집 앞까지 배송해주니 한국 기업 같으신가요? 아니면 뉴욕 증시에 상장했으니 미국 기업인가요? 그 모호한 경계선 위에서 쿠팡은 가장 영리하고도 잔인한 선택을 했습니다. 한국법의 심판대 앞에서 고개를 숙이는 대신 미국 의회라는 거대한 방패 뒤로 숨어버린 겁니다. 최근 미국 하원 청문회에 출석한 쿠팡의 행보를 보면 등골이 서늘해집니다. 그들은 대한민국 국회와 대통령실, 정부 부처와 주고받은 수천 건의 내부 기록을 고스란히 미국 의회에 넘겼습니다. 우리 정부가 자국 기업을 보호하고 시장 질서를 잡으려 했던 모든 과정이 미국인의 시각에서는 외국 정부의 부당한 탄압으로 재포장되어 보고된 겁니다. 특히 국회 청문회 당시 우리 의원들이 쿠팡 임원에게 고성을 지르며 압박했던 영상까지 증거물로 제출되었습니다. 이 장면은 미국 정치권에서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을 차별하고 괴롭히고 있다는 강력한 선동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단순한 로비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행정력과 입법권을 통상 마찰이라는 이름의 인질로 잡은 겁니다. 미국 의회는 쿠팡을 질타하는 대신 오히려 한국 정부가 쿠팡에 불리한 조치를 했는지 점검하겠다며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우리 미국 기업 건드리지 마라는 형님의 목소리를 빌려 한국 정부의 입을 막으려는 셈이죠. 쿠팡은 이제 대한민국 법 위의 존재가 되고 싶어 합니다. 국내에서는 규제 대상이지만 미국에 가서는 피해자인 척하며 국가 간의 갈등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 영리한 이중 플레이가 성공한다면 앞으로 그 어떤 한국 기업이 쿠팡의 독주를 막을 수 있을까요? 하지만 진짜 무서운 시나리오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쿠팡이 미국 의회에 넘긴 그 수천 건의 자료들이 이제 대한민국 경제 전체를 뒤흔들 거대한 경제 미사일이 되어 우리를 향해 날아오고 있습니다. 미국이 꺼내든 그 무시무시한 법 조항의 정체, 그리고 그게 왜 여러분의 삼성전자 주식과 현대차 수출까지 위협하는지 아십니까? 드디어 올 것이 왔습니다. 미국 정치권의 심장부에서 대한민국 경제를 겨냥한 거대한 미사일 한 발이 발사 대기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슈퍼 301조, 무역법 301조입니다. 여러분, 이 법이 얼마나 무시무시한지 아십니까? 미국이 자국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상대국에게 보복 관세를 때릴 수 있는 말 그대로 경제적 핵무기입니다. 쿠팡의 미국 투자자들은 이제 이 버튼을 눌러달라고 미국 정부에 청원을 넣었습니다. 한국 정부가 우리 기업인 쿠팡을 차별하고 규제해서 손해를 봤으니 한국에게 본때를 보여달라는 겁니다. 만약 미국 정부가 이 주장을 받아들여 조사를 시작하고 불공정 무역이라는 결론을 내린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대한민국 전체가 짊어지게 됩니다. 쿠팡 하나 때문에 우리가 만든 삼성 휴대폰, 현대 자동차, 반도체의 15%가 넘는 징벌적 관세가 붙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기업 하나의 이기심이 국가, 경제 전체를 인질로 잡은 초유의 사태입니다. 제가 분석가로서 가장 우려하는 지점이 바로 이 대목입니다. 쿠팡은 로켓 배송으로 우리에게 편리함을 줬지만 그 대가로 대한민국 경제의 생사여탈권을 미국 손에 쥐어준 셈입니다. 로켓의 엔진이 꺼지는 것을 막기 위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엔진을 꺼트리려 하고 있습니다. 이건 더 이상 기업의 경영 전략이 아닙니다. 국가를 상대로 한 거대한 도박이자 배신입니다. 나를 건드리면 너희 나라 전체가 위험해질 것이라는 쿠팡의 이 오만한 메시지는 이제 현실이 되어 우리 턱 밑까지 차올랐습니다. 하지만 쿠팡은 어떻게 이토록 자신만만하게 미국 정부를 움직일 수 있었을까요? 단순히 로비 자금을 많이 써서일까요? 아니요. 그들에게는 미국 정치권을 단숨에 설득할 수 있는 아주 자극적인 증거물이 있었습니다. 한국 정부와 국회를 한순간에 미개한 규제자로 낙인 찍어버린 그 결정적인 장면 말입니다. 여러분, 그 영상을 보는 순간 소름이 돋으실 겁니다. 쿠팡이 과연 어떤 식으로 우리를 전 세계에 팔아넘겼는지 그 소름 돋는 편집의 기술을 생각해 봅시다.
쿠팡이 미국 의회의 마음을 단숨에 사로잡은 비결은 치밀한 프레임의 전환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수조 원의 매출을 올리는 거대 공룡의 모습 대신 타국에서 부당한 탄압을 받는 가련한 피해자의 가면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 가면을 완성한 결정적인 소품이 바로 우리 국회 청문회 영상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영상을 보십시오. 한국 국회의원이 쿠팡 임원을 향해 삿대질을 하며 고성을 지르고 압박하는 장면, 우리에게는 익숙한 정치권의 풍경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걸 미국인들의 시각으로 편집해서 보여준다면 어떨까요? 법과 원칙에 따른 규제가 아니라 감정적이고 폭력적인 정치적 박해로 비치게 됩니다. 쿠팡은 이 영상을 전략적으로 활용해 대한민국 정부를 미국 기업을 차별하고 괴롭히는 무례한으로 낙인 찍었습니다. 자유무역을 수호한다는 미국 정치인들에게 이보다 더 자극적인 먹잇감은 없습니다. 우리가 세운 기업이 한국에 가서 이런 대접을 받고 있다는 호소에 미국 하원은 즉각 반응했습니다. 쿠팡은 한국의 사법체계와 행정 절차를 무시하고 상위 포식자인 미국의 힘을 빌려 한국 정부의 손발을 묶으려 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여론전이 아닙니다.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국가의 자존심과 법 질서마저 전 세계의 조롱거리로 내던지는 고도의 심리전입니다. 제가 분석가로서 가장 뼈아프게 느끼는 건 우리가 만든 민주주의의 절차가 역설적으로 우리 경제를 파괴하는 무기가 되어 돌아왔다는 사실입니다. 한국의 정의가 미국의 보복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되어버린 이 비극적인 상황,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로켓은 단순히 배송을 하는 도구가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의 머리 위를 떠다니며 언제든 터질 수 있는 거대한 감시 위성이 되었습니다. 쿠팡의 이 위험한 도박은 이제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정부를 무릎 꿇리고 미국을 등에 업은 쿠팡, 과연 그들이 꿈꾸는 마지막 그림은 무엇일까요? 이제 그 종착역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모든 통상 전쟁의 연기 너머에 숨겨진 진짜 청구서, 그 마지막 진실을 마주할 시간입니다. 자, 이제 로켓의 비행이 멈추고 잔혹한 청구서가 우리 앞에 도착할 시간입니다. 오는 27일 쿠팡의 실적이 다시 발표됐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압니다. 그 숫자가 흑자인지 적자인지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말이죠. 진짜 중요한 건 쿠팡이 쏘아 올린 이 통상 전쟁의 불꽃이 결국 누구의 집을 태울 것이냐는 점입니다. 쿠팡은 미국을 등에 업고 한국 정부의 규제를 무력화하며 사실상 치해법권의 지위를 얻으려 할 것입니다. 만약 우리 정부가 미국의 보복 관세 위협에 굴복한다면 앞으로 그 어떤 글로벌 공룡이 한국의 법을 지키려 하겠습니까? 반대로 끝까지 원칙을 고수하다가 실제로 보복 관세가 터진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삼성과 현대차를 만드는 우리 이웃들과 그 주식을 들고 있는 개미 투자자들의 몫이 됩니다. 쿠팡은 로켓 배송이라는 달콤한 사탕으로 우리를 길들였지만 그 대가로 대한민국 경제의 자존심과 안전장치를 통째로 삼키려 하고 있습니다. 편리함의 뒷면에 숨겨진 이 거대한 비용을 우리는 감당할 준비가 되었나요? 제가 15년 동안 시장을 분석하며 얻은 결론은 하나입니다. 공짜처럼 보이는 편리함 뒤에는 반드시 누군가의 희생과 거대한 음모가 숨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로켓은 과연 안전하게 착륙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 경제를 집어삼키는 거대한 폭발로 끝이 날까요? 이번 실적 발표 이후 쿠팡이 보일 행보를 주목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지갑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지을 마지막 신호가 될 테니까요. 편리함에 속아 소중한 것을 잃지 마십시오. 오늘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